네, 안녕하세요. 소개에 감사드리고요. 직접 만나 뵙지 못했지만 이렇게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학생분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매우 영광으로 생각드립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멸세포를 청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명도모의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먼저 세포 사멸과 제거, 또 사멸세포의 탐식 과정, 또 사멸세포 탐식의 결과, 또 사멸세포 탐식 부전에 의한 질병 발생, 또 연구 성과의 파급 효과 활용 계획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세포 사멸이라는 말은 영어로 에포프토시스라고 얘기해요. 이 세포 사멸을 청소하는 것, 이거는 영어로 apoptotic cell clearance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포 사멸과 사멸된 세포를 청소하는 이 과정은 마치 커플링이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세포 사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포 사멸이란 프로그램된 세포의 죽음을 말해요.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세포 생물체에서 볼 수 있는 예정된 세포의 죽음이다. 그래서 이 사멸세포는 세포가 굉장히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 사멸이 이루어지면은 이 세포 내에 일련의 생화학적 과정이 일어나면서 특징적인 세포 형태 변화를 유도하고 결국 죽음으로 유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포 형태의 변화라고 하면은 이 세포의 거품 물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세포가 축소되고 핵이 절단되고 염색질이 응축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 하나의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초 혈액을 염색한 거예요.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많은 적혈구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호중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호중구는 백혈구의 일종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그 퍼센트가 높은 세포예요. 한 4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세포인데 이렇게 살아있는 호중구를 하나 보여주고 있고 요 두 개의 세포가 사멸이 된 세포예요. 그래서 이 핵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핵이 절단이 되어지고 이렇게 여러 프래그먼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간세포가 사멸된 것을 6,000배로 확대해가지고 보여준 EM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이 사멸된 세포의 특징인 세포 이 표면에 이런 블렙이라고 표현하는데 물집, 거품이 여러 개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멸세포사의 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는 정상세포를 보여주고 있고 핵을 비롯한 세포 소기관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사멸이 시작되면 먼저 이 세포가 축소가 일어나고 이 핵에서 염색질이 이렇게 응축되고 시작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세포막의 기포가 블레빙이라고 하는데 이 생기게 되고 핵이 더 이렇게 응축이 되어지고 작은 사이즈로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더 기포화가 지속이 되면서 핵이 절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 세포가 이런 막으로 둘러싼 세포체를 형성하죠. 이것을 에포프토틱 바디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이 형성이 되고 결국 이렇게 사멸세포체가 분해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멸세포의 청소, 아포토틱 셀 클리어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사멸세포를 주변 세포가 인식하고 포식하는 아주 특별한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포토틱 셀 클리어런스 또는 아포토틱 셀 업테이크, 아포토틱 셀 인걸프먼트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데요. 세 단어로 얘기하니까 길어서 새로운 한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페로사이토시스라고 해요. 여러분이 파고사이토시스란 말을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한데요. 그거랑 구별되게 이페로사이토시스라 하고 이 말은 이 이페로가 라틴에서 어원에서 오는데 이 무덤으로 데려가서 묻어준다 이런 개념의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묻어주냐면은 전문적인 탐식세포인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는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비전문적인 탐식세포, 예를 들어 상피세포나 섬유화세포에 의해서 삼열세포가 제거되어집니다. 이 EM 사진이 삼열세포에 청소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식세포가 두 개의 아포프토틱 바디를 벌써 포식한 걸 보여주고 있죠. 요거는 3차원적으로 사진을 찍은 거죠. 요거는 폐의 상피세포예요. 상피세포가 죽어가는 적혈구를 벌써 하나 잡아먹었고 또 하나를 포식하기 위해서 셀 멤브레인, 세포막이 이렇게 뻗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형광현미경으로 볼 때 이것을 염색해 보면은 두 개의 삼열세포를 이미 포식했고 또 하나를 포식하기 위해서 셀 멤브레인이 이렇게 뻗치는 거, 이거를 아밍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러플링, 주름을 잡힌다, 이런 거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세포 사멸과 사멸세포를 제거하는 이러한 작용은 언제 일어나나? 이거는 항상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어제도 일어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언제 더 많이 일어나느냐를 말씀드리면 피투스, 엄마 그 자궁 속에 발생 과정 전 단계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만드는 이 과정이에요. 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만들려면은 여기서 세포의 사멸이 이루어져야 손가락 또는 발가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올챙이의 꼬리 예를 들면은 요게 사멸이 일어나야지 재흡수가 되면서 이렇게 개구리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성체, 그러니까 애덜트를 얘기하는 거죠. 성체에서는 언제 일어나느냐, 항상 일어난다 말씀드리는데 언제 더 많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정상적인 세포가 갱신을 하거나 재건되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엄청나게 일어난가를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조혈기관 계통의 세포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이 호중구, 아까 말씀드린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이 호중구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하루에 2.5회 새로운 세포로 배치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하루에 1,000억 개의 이 호중구가 제거되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적혈구는 하루에 6억 개가 제거되어진다고 합니다. 제거되어진 장소는 주로 림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페로사이토시스는 매우 효율적이고 조용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조용하다는 말은 염증과 면역 반응을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사멸세포의 탐식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가설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테터 앤 티클 하이포테시스예요. 가설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죽어가는 사멸세포죠. 그리고 요거는 탐식세포인데 이 탐식세포가 사멸세포를 센스하면서 이 세포막 표면에 있는 부착 수용체가 이제 테터가 부착이란 개념이죠. 이렇게 밧줄로 메어 놓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홀드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간지럼 수용체예요. 티클이 간지럼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간지럼을 센스하는 그런 수용체라는 개념이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간지럼이 있을 때 어떡하죠? 손을 뻗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포막이 이렇게 뻗쳐준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세포막의 주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플링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이 이제 융합이 되면서 이 사멸된 세포가 세포 내로 포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형광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요거는 사멸세포고 요게 빨갛게 염색이 되었죠. 요거는 탐식세포인 상피세포예요. 요거는 초록색으로 염색을 했고 여기서 러플링이 일어나서 사멸세포를 탐식하고 있는 과정이 잡혀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멸세포와 탐식세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더 세포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멸세포는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세포막 안쪽에 위치하는 포스파티딜 세린이라고 해요. 이게 인지질의 한 종류인데 이 포스파티딜 세린이 세포막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요.
외번이 되어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외번이 되면서 어떤 신호를 주냐면은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를 포식해달라라는 인미 시그널이라고 해요. 이 인미 시그널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변의 탐식세포가 이를 인식하고 센스하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다양한 수용체가 이 세포막 표면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인식이 이루어지면은 이 탐식세포 내에 신호 전달이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렉1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이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삼열세포의 탐식이 증진되고 반대로 로A라는 게 이러한 물질이 활성화가 되면은 삼열세포 탐식이 억제되어져서 이 두 물질의 밸런스에 따라서 삼열세포의 탐식이 조절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삼열세포 표면에 외번되어지는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결국 수용체와 작용하는 리간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리간드를 인식하는 리셉터, 여기서 부착 수용체, 신호 수용체, 간지럼 수용체를 얘기하고요. 이것이 직접적으로 또는 가교 분자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렉이라는 신호가 전달 물질이 활성화가 되어서 세포 내에 있는 섬유 골격 미세 섬유가 재편이 되어 융합이 돼서 세포막 파상 운동이 일어나서 이것이 확장이 돼서 융합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네이처 이뮤놀로지에 실린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해서 발견된 새로운 이 아포프토틱 셀, 삼열세포를 인식하는 수용체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BAI1이고 또 하나가 TIM4라는 수용체인데 이 수용체는 이 삼열세포의 포스파티딜셀린 요거를 다이렉트하게 인터랙션 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인테그린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알파, 뷰, 베타 3 또는 5 또는 템 리셉터 이런 것들은 가교 분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포스파틸세린과 인터랙션을 해서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렉을 활성화하는데 이 사이에 여러 신호 전달 물질들을 발견하고 발굴하고 그것을 이제 보고하고 이렇게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렉1이 활성화가 되면 섬유골격 미세 섬유의 중합이 일어나면서 포식을 도모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동시에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 신호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열세포의 탐식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럼 결국 이제 살아있는 세포는 탐식세포가 이것을 반발하지만은 자멸세포, 삼열세포라고도 하고요. 이제 이 자멸세포는 이 인미 시그널을 내서 탐식 수용체에 의해 인식함으로써 세포를 무덤에 묻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신호가 발휘가 돼가지고는 사이토카인인데 이게 염증 억제 사이토카인이에요. 여러분 말 들으셨을 거예요. 사이토카인 이건 세포 간 정보 전달 관여하는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루킨 10, TGF 베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분비함으로써 염증을 억제하고 적응 면역의 반응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항염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해요. 예를 들면은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베제프라고 얘기하고요. 또 간세포 증식인자 HGF라고 얘기하고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 등 여러 다양한 성장인자를 내서 세포가 손상 시 이것을 복제해주고 교체해주는 조직을 복구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또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열세포가 탐식이 만약에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실패가 왔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멸세포가 탐식이 안 되면은 이 세포는 괴사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2차 괴사작용이라 그래요. 세컨더리 네크로시스라 그러면, 이 네크로시스가 되면 세포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포막이 붕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여러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 중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도 나오게 되죠. 그것을 통틀어서 DAMS라고 얘기를 해요. DAMS는 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 그래서 손상 연관 분자 유형이에요.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은 이 대식세포의 역할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그런 표현형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만성 염증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세포 수준에서 세포가 사멸이 되고 또 이것을 청소해 주는 건데, 이것을 어떤 기관의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세포가 모여져서 조직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신체에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눈, 호흡계,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유선, 이건 맘마리 그랜드에서 이제 브레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장관, 여기서 그림 안 보였지만 콩팥, 그 다음에 근육들, 고환, 이런 전신적인 기관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탐식세포, 이거는 전문적인 것도 있고 비전문적인 탐식세포가 다 포함돼서 이것들이 작동을 해서 사멸세포를 청소해 줌으로써 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멸세포 탐식의 결과, 아까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랬는데 폐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여러분이 폐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해요. 폐는 이 기관, 기도, 그 다음에 기관지, 더 브랜치가 이루어져서 모세기관지까지 브랜칭이 되고 이 끝에 수억 개의 폐포가 이렇게 있어서 O2, CO2의 가스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폐포 벽을 구성하는 세포가 폐포 상피세포예요. 이 폐포 상피세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건 1형, 2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폐는 이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그 몸에서 보면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또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흡연을 한다면, 그리고 초미세먼지들을 계속 흡연을 한다면, 들이마신다면, 그리고 여러 지금 뭐 바이러스, 우리 코로나 문제인데 뭐 박테리아 세균들, 그리고 여러 독성 가스들, 그 다음에 또 방사선에 노출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때 이 폐포 상피세포에 손상이 오게 되죠. 그러면 세포가 사멸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멸은 주변에 있는 대식세포, 주변에 있는 상피세포가 이것을 인식하고 제거하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 제거와 동시에 함께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복제에 대한 명령을 내려서 이 2형의 폐포 상피세포가 1형으로 분화가 이루어지고, 또 타입 1 이런 상피세포의 정구세포가 여기에 이렇게 대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알려졌고요. 또 이 주변의 내피세포에도 손상이 왔을 때도 같은 기전으로 작동이 되어진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멸세포의 제거에 관련돼서 여러 인자들이 지금 관련되어 있죠. 그런 인자들이 작동을 제대로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멸세포의 제거에 훼손이 오죠. 임페어먼트가 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관련된 기관에 바로 질병이 발생되어진다라고 알려졌고요. 그 질병의 예를 들면은 다양한 염증 질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환계에서는 동맥경화증, 폐에서는 폐섬유증, 폐의 여러 염증 질환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에서는 간이 손상되어지는 그런 염증 질환,
또 위장관에선 대장염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콩팥에서는 신장염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져 있고요. 신경질환에서는 여기 이제 보여주는데 러닝과 메모리에 관련된 이런 기능도 떨어지고, 이건 간질이에요. 간질에 관련되기도 하고, 스키조프레니아, 이거 조현병이라 그러죠. 여기도 관련되어 있고, 멀티플 스크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인데 이것도 역시 염증 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신장 질환이 걸리고, 또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루푸스,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세마토투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루푸스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제1형 당뇨병, 그 다음에 루마토이드 관절염 이런 것들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암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삼열세포 탐식 부전에 의한 질병 발병의 여러 폐질환을 얘기를 드리면, 아까는 이페로사이토시스가 잘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이 사멸세포 탐식이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사멸된 세포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세컨더리 네크로시스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폐 손상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염증 반응이 유발이 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염증성 장질환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장벽에 있는 상피세포가 이렇게 손상이 왔을 때, 이런 청소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이 페로사이토시스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염증이 억제되는데, 반대로 이것이 이페로사이토시스 탐식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네크로시스 괴사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염증이 증가되어지는, 염증이 악화되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요거는 폐질환에서 사멸세포 제거에 결함이 있다라는 그런 실험적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관지 천식 환자에서 기관지 폐포 세척액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대식세포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 그 탐식능을 봤을 때 정상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치료를 받았을 때 이것이 복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마이스 동물에다가 흡연을 이제 노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1주, 그다음에 아주 장기간 20주간 흡연을 노출했을 때 이 마이스의 대식세포에 그 탐식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20주에 갔을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인데요. 2010년 아메리칸 저널 레스피라토리 크리티컬 케어 메디신에 이제 보고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급성 폐 손상에서 이 사멸세포 제거가 상대적으로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보고한 건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제 급성 폐 손상을 만들었냐면은 라이포폴리사카라이드란 내독소를 기도 내에 주입을 하면은 이렇게 주입 후 1일, 3일, 이제 6일 될 때 이 대식세포에 이페로사이토시스 능력, 탐식 능력이 이게 증가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독소가 이제 대식세포를 자극해서 또 우리 몸에서 어떤 디펜스 역할을 통해서 이제 이페로사이토시스가 정상보다는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급성 폐손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인 건 뭐냐면은 산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는 산소가 위독한 산소의 레벨이 증가돼서, 그러니까 레디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폐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제로 항산화제를 투여했을 때 그 탐식 능력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이거 세포를 염색을 해서 이 초록색은 사멸된 세포예요. 이 사멸된 세포가 대식세포에 의해서 포식되어진 그 수가 훨씬 더 여기 항산화제를 투여한 군에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 SLE에 대한 연구인데요, 결과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면역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포프토틱 셀, 그 사멸화 세포가 잘 포식이 안 됐을 때 세컨더리 네크로시스, 괴사가 일어나서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내용물들이죠. 세포 내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방출이 되면서 염증이 증가되어지는데, 특히 이 물질이
자가 항원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면역 반응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질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SLE 환자의 혈액에서 얻은 대식세포와 정상인이죠. 환자의 대식세포의 탐식 능력을 비교해 보니까 훨씬 그 탐식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맥경화증이에요. 이 동맥경화증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동맥이 두꺼워지는 거죠. 경화가 되면서 두꺼워지는 이유는 여기 이 동맥벽에 지방과 석회질이 침착하고 그래서 이 동맥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혈류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혈전이 형성되는 그런 질환이에요. 이것이 이페로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유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동맥경화증의 그 초기 상태예요. 초기 상태에서는 사멸되어진 이 대식세포가 다른 대식세포에 의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포식이 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세포가 많이 아포프토시스 사멸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비해서 탐식세포가 탐식 능력이 떨어져서 얘네들을 포식을 못해서 이 세컨더리 네크로시스 괴사가 일어나면서 이게 네크로틱 코어를 형성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팩터들이 분비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이 네이처 리뷰 이뮤놀로지 2014년에 이제 보고된 이제 그림인데요. 이 피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멸세포를 청소하는 것은 염증을 억제하고 감염도 억제하고 그래서 염증을 종결시키고 또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 사멸세포를 어떤 치료적 방안으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멸세포 청소를 증진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멸세포의 유사체를 우리 생체 내에 주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생체 내에 사멸세포를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그 약물들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생체 바깥에서 사멸세포를 생산하고 이거를 생체 내로 투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생체 바깥에서 사멸세포를 생산하고 이것을 기관 내에 투여해서 폐 섬유증을 억제한다라는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폐 섬유증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폐 조직이 굳어지는 심각한 그 호흡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이렇게 굳어지는 이유는 섬유즙 결합 조직이 과다하게 누적이 되고 그래서 폐벽이 두꺼워져서 혈액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호흡 부전을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모델을 동물을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블레오마신이라는 약물에 의해서 폐섬유증을 유발하는 이런 생쥐 모델이에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브레오마이신을 기도내로 이렇게 투여하게 되면은 한 7일 동안은 염증의 단계고 7일에서 21일까지는 섬유화 단계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섬유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브레오마이신 약물을 투여하고 이틀 후에 사멸세포, 우리가 사용한 사멸세포는 아포프토틱 적해 T셀이에요. 그리고 대조군으로 생세포, 바이어블한 적해 T세포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기간 내 세크리파이스 했죠, 마이스를. 그리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그 효과가 폐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다. 이건 어떻게 아냐면은 기관지 폐포 세척액을 얻어서 호중구의 수를 보면은 이 호중구의 수가 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감소되고 있고 또 대식세포, 염증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 역시 떨어지고 있고 또 단백질의 양도 떨어지고 있어요. 단백질의 양은 그 상피 세포의 손상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마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커들이 다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블레오마이신 투여 7일 후에 염색한 폐 조직을 보면은 이 식염수를 투여한 경우는 정상적인 이런 폐포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블레오마이신을 투여한 7일 때에는 이렇게 염증 세포가 이 폐포에 막 침윤이 되어 있는 것, 원래는 순환하는 세포여야 되는데 이 침윤이 돼서 염증이 증가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사멸 세포를 함께 투여한 경우 이런 침윤이 많이 완화되고 있고 폐포의 모양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포의 상피세포 손상을 억제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 폐 조직을 터넬로 염색한 거예요. 터넬 스테이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멸된 폐세포의 핵을 이렇게 다크하게 염색하는 거예요. 이 다크하게 염색된 폐세포의 수가 브레오마이신을 투여한 경우 굉장히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사멸세포를 함께 투여한 경우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폐 조직에서 폐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효소인 이 캐스페이즈의 활성화된 유형이 브레오마이신을 투여한 경우 굉장히 증가됐는데 사멸세포를 함께 투여할 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한 폐섬유증을 억제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브레오마이신을 투여한 후 21일에 본 7일, 14일, 21일에 본 건데요. 주로 14일과 20일에 섬유증에 굉장히 증가된 이 기간을 보면은 사멸세포를 함께 투여한 군에서 이 콜라겐, 그러니까 이게 세포의 기질이죠. 섬유증에 이 콜라겐이 많이 집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콜라겐의 생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레오마이신 투여 후 21일에 폐 조직을 트리크롬 스테이닝을 했어요. 이 트리크롬은 콜라겐을 염색하는 그런 염색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게 바로 콜라겐을 염색한 거예요. 그럼 브레오마이신을 투여할 때 이렇게 콜라겐의 침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폐포가 이렇게 손상되고 있는 것을 이 구역에서는 전혀 정상적인 폐포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사멸세포를 함께 투여할 때 그런 콜라겐의 침착이 많이 완화가 되고 정상적인 이 폐포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사멸화 세포를 기도로 투여했더니 염증도 억제되고 섬유증도 억제될 수 있는가라는 기전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유추를 했냐면은 결국 사멸 세포를 투여한 결과 이 브레오마이신만을 투여한 군에 비교해서 이 대식세포의 탐식능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증가와 함께 HGF라는 성장인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어세이를 통해서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마이스의 생존율도 브레오마이신인 경우에는 21일 경우에 굉장히 20%밖에 안 되는데 사멸세포를 함께 투여할 때 생존율이 85%로 굉장히 호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내용을 아주 요약을 하면은 사멸세포를 기존에 1회 투여했는데 이렇게 HGF의 지속적인 생성이 유도됐고 염증이 억제되고 세포의 사멸과 손상이 억제되고 섬유증도 억제되고 조직이 복구되는 이런 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나타났다는 거고, 이것은 바로 HGF의 액션, HGF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규명을 해서 2012년도 유로피안 레스피라토리 저널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저희의 연구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이 이페로사이토시스와 관련해서 이 이페로사이토시스가 암 미세 환경에 어떤 역할을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암 진행 및 전이를 차단하는 미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고요. 이제 암전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것은 원발성 암 부위에서 암 세포들이 혈액과 림프를 타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이 돼서 새로운 또 암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암의 사망의 90%가 암 전이로 인한 거고, 저희가 암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가 암 전이를 차단시키지 못하고 치료약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중요성은 이 사멸 암세포의 제거와 관련된 기전을 우리가 연구한다는 게 중요한 게, 그것이 바로 암 특이적인 면역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고요. 이런 새로운 개념의 항암전이 치료제 개발과 임상정형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연구를 소개하기 전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이라는 것은 암세포가 증식돼서 이루어지는 질병인데 사멸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우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정상세포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되고 이들의 숫자가 지나가면 암에 걸리게 되는데만, 실질적으로는 암세포의 증식과 사멸 간의 역동적인 밸런스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암이 이 세포의 그 죽음, 사멸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고, 어떤 환경에서 그러냐면은 튜머가 그로스되든 암이 성장될 때 더욱더 세포의 죽음이 이뤄지고, 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것이 결국 목표가 암세포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때 암의 사멸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그림은 좀 더 암이 사멸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 기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세포가 증식이 일어나면은 세포 간에 굉장히 경쟁이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암세포의 특징이 결여될 수가 있고, 혈관의 신생이 불충분하게 되어지고, 영양도 부족하고 또 산소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고, 암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 자체에서 항암 면역 반응이 작동되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자체가 암을 죽이고자 하는, 아포프토시스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아포프토시스가 일어나고, 이런 세포 사멸은 또 다른 세포 사멸을 유발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암 미세 환경에서 사멸화 암세포는 암 미세 환경의 중요한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암이 단순한 그런 악성 세포의 어떤 클론이다라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복합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암세포는 이 암 조직에서 이게 암세포만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양한 주변 세포들, 또 이 세포의 기질을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포와 세포의 기질 간의 상호 긴밀한 교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긴밀한 교류가 바로 암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 튜머만을 생각한 튜머 타겟팅 테라피 그 전략은 지금 거의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되어 있고, 이 주변의 상황에 대한 지금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면은 어떤 세포가 주로 있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세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염증세포, 대식세포죠. 호중구, 림프구, 그 다음에 지방세포, 그 다음에 중요한 암 관련 섬유화세포, 요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 또 아까 말씀드린 세포의 기질, 근육세포, 이런 것들이 다 암 세포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암의 진행과 메타스타시스 전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그런 암 미세 환경 속에서 이 사멸화 세포 제거를 매니플레이션, 조종한다라는 것은 이게 항암 반응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암을 더 진행하는 이런 양면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여러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이 페로사이토시스와 암과에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섬유증 연구를 하면서 사멸세포 기존의 투여 후에 저희가 폐포 상피세포를 분리를 해서 현미경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식염수를 투여한 경우 폐포 상피세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여지는데 브레오마이신을 투여하니까는 섬유증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보이면서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멸세포를 함께 투여한 경우 정상과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또 반대로 그냥 살아있는 세포를 주니까는 브레오마이신군과 비슷하게 이렇게 길쭉길쭉한 세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면은 상피세포가 간엽세포로 이행하고 있는 그 EMT라고 표현해요. 에피델리알 메젠키멀 트랜지션. 그래서 EMT라고 그러는데 상피세포의 성질로부터 간엽세포의 성질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사멸세포를 함께 우리가 투여한 군에서는 이런 EMT가 억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희가 질문이 이 EMT라는 것은 섬유증보다는 암 진행을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기전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EMT를 이 암 진행에 진행에 있어서 이 페로사이토시스 사멸세포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먼저 이 암 진행에 있어서 EMT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건 정상세포예요. 정상세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기저막,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에 이 상피세포가 이렇게 결합을 해 있고 이렇게 포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1차 상피암 세포는 이 하나의 세포의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서 이런 세포가 막 증식이 되면서 상피 내 암종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EMT가 일어나면서 이 상피 내 암종의 성질이 달라지면서 이 이동과 침윤이 증가되면서 결국 혈관 내를 통해서 메타스타시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 진행 과정과 전이에 있어서 EMT는 굉장히 필수적인 초기 과정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상피 간엽 이행에 있어서 세포의 모양을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피 세포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직육각형의 큐보이달 쉐입을 하고 있고 이 주변 세포와 타이트하게 결합을 하고 있고 이것을 에피칼, 여길 베이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포랄리티,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EMT가 일어나면, 이제 EMT가 어떻게 일어나면은 EMT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 사이토카인, 세포외 기질이 이런 작용을 한다 그러는데 이 상피세포가 간엽세포화 돼가지고 얘네들의 모양이 이렇게 스핀들 라이크한 쉐입을 하고 있고 이런 두 세포 간의 결합이 굉장히 느슨해지면서 이런 매트릭스의 생성이 많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연구를 이런 탐식세포에 의한 사멸암세포를 청소하는 것이 암 전이 제어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멸암세포와 대직세포의 인터랙션 그리고 포식작용으로 인해서 파라크린, 아까 여러 파라크린들을 소개했는데요. 지금 잘 이제 규명되지 않은 거죠. 이런 파라크린을 분비해서 암세포의 EMT를 억제해서 결국 이동과 침윤을 억제해서 암 전이를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모두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림 하나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했는데 세포를 3D 매트리젤에서 배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그런 배양을 했다 이런 개념이고 이제 인비보 그러니까는 생체 내와 굉장히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매트리젤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기저막의 추출물을 여기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암세포를 키우게 되면은 한 7일 정도 지나면은 이 폐암세포가 이렇게 아시나라고 표현해요. 이런 모양으로 자라게 돼요. 근데 EMT를 유도하는 TGF-베타라는 성장인자를 투여하면은 지금 요거는 투여하기 전이죠. 정상적인 세포는 이렇게 아시나를 형성해서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극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TGF-베타를 투여하면은 이런 결합이 무너지면서 침투를 해서 이런 모양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 CM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식세포를 배양한 액을 넣었을 때도 이제 TGF-베타와 유사하죠. 근데 사멸암 세포와 대식세포를 공동 배양한 이 배양액, 이 배양액에는 뭐가 있죠? 파라크린이 들어있겠죠. 이것을 투여한 경우에는 정상 이런 컨트롤 대조군과 같이 아시나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네크로틱, 그러니까 괴사된 세포와 대식세포와 배양된 그 공동 배양액을 넣었을 때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TGF-베타를 투여한 이 군과 유사한 침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연구 결과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사멸세포를 인식하고 탐식하는 이 시스템은 암 전이를 제어할 수 있는 암 미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제안을 저희가 처음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비보 동물 실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인비보의 실험 그 모델은 어떤 거냐면은요, 폐암 세포를 얻어서 같은 배경의 그 동종 마우스에다가 이제 그 피하로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면역 반응이 건전한 그런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4 내지 6주 후에는 이렇게 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렁으로 전이가 되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암세포를 이렇게 서브큐라 그러죠. 피하로 투여한 다음에 이틀 후에 사멸화된 암세포를 그 부위에다가 투여하고 6주 후에 세크리파이스를 하였어요. 그랬을 때 보면 이 두 군에서 프라이머리 튜머가 생성된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튜머의 종양의 그 웨이트, 무게는 거의 두 군이 유사해요. 근데 폐로 전이된 이 노듈의 수가 아주 유의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멸화 암세포를 투여한 군이죠. 그리고 폐 전이율도 아주 50% 정도 감소되는 것을 저희가 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복잡한데 전체 이 연구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사멸화 암세포와 이 대식세포가 상호 인터랙션을 해서 포식이 일어났을 때 시그널이 전달돼서 파라크린, 우리가 이제 파라크린을 규명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렸지만 이런 파라크린을 분비를 해서 이 파라크린이 암세포로 들어가서 또는 암세포로 들어가서 암세포의 그 EMT의 시그널을 억제해서 이동과 침윤을 억제해서 암 전이를 억제한다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그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2019년 셀 몰 이뮤놀로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의 성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그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암 진행 및 전이를 억제하는 탐식세포, 저는 대식세포로 보여줬지만은 지금 현재 섬유화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섬유화세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전략, 또 그러한 방안을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암 미세 환경에서 사멸세포 제거 능을 증진시키는 또는 약물과 전략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암 진행과 전이를 억제하는 생물학적 표지를 개발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임상 진단이라든가 예후 또 특이 유전자 치료법 개발에 유용될 수 있고요. 또 생체 전체적인 이제 면에서 저희는 이 생체 내에서 자발적인 염증 치유 기전과 함께 암전이 억제 기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제 개발에 활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는 2010년도 저희 첫 번째 조직손상 방어 연구센터를 선정되면서 연구원과 사진을 찍었고요. 2020년에 선정이 돼서 우리 공동연구 교수 선생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